병원이나 한의원들이 온라인 마케팅 대행을 하기 전에 블로그 마케팅의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아시면 적어도 호구가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대행 계약 전이나 또는 중간에 꼭 체크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한의원 블로그를 외부 업체에 맡기고 뒤통수 잡으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 원장님들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사업장을 위한 블로그 마케팅, 강의, 컨설팅, 컨텐츠 제작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민화입니다. 업체와 6개월씩 그리고 1년씩 대행 계약했는데 생각만큼 문의나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서 고민하는 원장님들 많으십니다. 제 19기 정기후 강의를 들으셨던 한의원 원장님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시는데요. 그분은 첫 개원을 다이어트 전문 한의사분과 동업으로 강남에서 하셨다고 해요. 한 달에 수천만 원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으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마케팅 경비가 높아지는 것에 비해서 순수익이 그렇게 남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 혼자서 지방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시게 되셨는데요. 그 전에 마케팅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서 블로그는 전부 외부 업체에 맡긴 그런 상황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역시나 몇 년째 외부 업체들이 뻑하면 네이버 로직이 바뀌었다, 블로그가 날아갔다, 업체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되고요. 또 블로그를 사고 몇 번을 그런 과정들을 되풀이 하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답답한 마음에 여러 강의를 듣다 제 블로그 마케팅 강의를 신청해서 듣게 되셨는데요.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블로그 마케팅을 잘 몰라서 호구가 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의료법 준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그 허점을 노려서 마케팅 대행사들이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원장님도 그렇게 몇 년째 겪다 보니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몇 년 전부터 강의를 들으셨는데 애매한 말들을 해서 이해를 잘 할 수 없었다고 해요. 제 강의와 코칭을 듣고 그동안의 업체의 행태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셨고요. 업체에서 그렇게 힘들다고 했던 한의원 키워드를 그 원장님 블로그로 금세 상위 노출시키면서 굉장히 신기해 하셨어요. 지금은 그 한의원에 맞는 핏을 가진 업체를 골라서 잘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이나 한의원들이 온라인 마케팅 대행을 하기 전에 블로그 마케팅의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아시면 적어도 호구가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대행 계약 전이나 또는 중간에 꼭 체크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업체가 병원이나 원장님과 네트워킹을 원활히 하고 있는 곳인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원장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곳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병원 글을 보면 복붙을 느낌의 병원 블로그가 많습니다. 그 병원의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특정 병원에 대한 이야기나 원장님의 가치를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정보성 글에만 치중해서 글을 썼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아마 원장님과 업체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한의원의 셀링 포인트나 소구점 있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설사 상위 노출이 된다고 해도 거의 비슷한 정보성 글로만 도배해서 신규 환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업체가 와서 상위 노출만 계속 강조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상위 노출을 유독 강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위 노출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위 노출만큼 더 중요한 것은 구매 전환 컨텐츠라고 할 수 있어요. 상위 노출이 아무리 되더라도 병원의 컨텐츠가 고객을 설득하지 못하고 환자를 설득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상위 노출은 의미가 없습니다. 병원이라고 어려운 의학용어, 복붙한 컨텐츠, 정보만 가득한 글을 읽고 그 병원에 호감을 가질 고객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 글을 읽고 블로그를 읽고 이 병원이 어떤 곳인지, 원장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진료를 하는지 상상할 수 없다면 원장님들은 헛돈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에 우리 병원에 올 이유를 정확하게 담아주시는 업체를 선택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도 아주 쉽고 이해하기 쉽게 환자를 유입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땡땡 한의원은 정확한 진단과 진료로 최적의 치료 효과를 이런
영혼 없는 글이 아니라 저희 한의원은 복진, 설진이나 다양한 체형 진단법 등 병증에 맞춘 진단과 함께 진맥 잘하는 한의원답게 말이죠. 세 번째는 우리 병원 한의원의 브랜드 블로그로 대행을 하는지 꼭 체크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최적화 블로그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업체들이 제법 됩니다. 그러다 보면 최적화 블로그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은 500만 원이 훌쩍 넘고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최적화 블로그를 사야 하는 비용까지 원장님이 떠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최적화 블로그가 저품질을 당하면 그것도 다 원장님 몫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최적화 블로그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업체들의 대부분은 상위 노출 때문인데요. 블로그를 키워서 문의와 매출로 만들어주기보다는 쉽게 상위 노출을 만들기 위해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 정성스럽게 네이버가 원하는 사용자가 선호하는 글을 쓰기보다는 이미지로 도배를 한다든지 전혀 의미 없는 글에 키워드를 넣어서 상위 노출만을 목적으로 글을 쓰는 경우가 허다하죠. 처음에는 블로그 지수가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 메리트를 가지고 상위 노출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은 저품질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경우 네이버 로직 탓으로 돌린다든지 또는 블로그의 탓으로 돌린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19기 원장님이 경험하셨던 그런 사례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경우에 블로그 대행을 맡길 경우에는 원장님의 아이디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블로그를 만드는 업체를 고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더딜 수 있지만 최신 로직으로는 의미 있는 키워드들로 상위 노출도 되고 매출료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것만 체크를 하셔도 내 병의원이나 한의원과 핏이 맞는 온라인 마케팅 대행 업체를 잘 고를 수 있고요. 블로그 마케팅도 원장님이 알아야지 우리가 대행 업체에 호구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든지 알아야 제대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바쁘신 원장님들이 글을 직접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하지만 블로그 마케팅의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알고 업체를 고르는 것과 모르고 고르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자, 꼭 우리가 대행 업체를 고를 때 이 세 가지 체크해 보시고요. 우리 병원 블로그가 과연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원장님들이라면 댓글에 한번 달아주세요.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를 위한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민우아였습니다.